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계획이 지역사회 반발 속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반대 의사를 피력해온 지자체와 상공인, 주민들은 잠정 중단이 아닌 전면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소재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엔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보수를 위해 남해대교 통행이 다음 달부터 통제됩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전망대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높입니다. 산청군 소재 샘물 제조업체 중 한 곳이 최근 일일 취수량 증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의 일부 주민들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또 다른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도내 시군 중에 유일하게 1등급을 기록했는데 1등급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0곳, 시 단위에서는 3곳에 그쳐 반부패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동식 시장 초청해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소식에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행동에 이어 지역 상공인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계속되는 지역 우려에 결국 국기원이 부서 이전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어떤 결론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핵심 부서가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들끓었던 지역의 반발. 경남도와 진주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6일 국기원 앞 인도에서는 지역 상공인과 시민단체 주도의 반대 집회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진주 시민과 경남도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극에 달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고 더 이상 변명으로 시민들에게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구호는 국기원 건물을 향했습니다. 미션 이전 중단하라! 진주가 박대출 국회의원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기원 부서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치자 국기원은 이번 이전 계획에 대해 잠정 중단 방침을 내렸습니다. 지역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부서의 이동을 지자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다만 진주시와 시민단체들은 잠정 중단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부서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잠정 중단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부서 이전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기원이 진주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진주시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지만 인력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우려에 부서 이전 검토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기원의 결정이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국방기술품질원이 핵심 부서 대전 이전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도 진주시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건데요. 어떻게 진행된 걸까요?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세 번째 입주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그 부설기관으로 같은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습니다. 혁신도시법 4조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이 인원이나 조직,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해당 조항을 피해갔습니다. 변경 심의 대상을 규정한 국토부의 지침이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만을 규제하고 있어 대전으로 이동하는 이번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등 법과 지침의 개정을 촉구했고, 조규일 시장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번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취지를 위배하는 일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토부 입장에서 법 개정을 조금 지금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나온 게 없다 해가지고. 경남도의회에서는 꼼수 이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국토 균형 발전과 핵심 도시를 건설한 근본 취지의 반환뿐만 아니라 핵심 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고,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마쳤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혁신기술연구부 이전으로 이미 몇 차례 홍역을 치렀던 진주 혁신도시. 이번에는 지역사회의 반발로 유출 계획이 잠정 보류됐지만 관련 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같은 상황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자격은 사천시에 소재한 4,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춘 건물로 방호, 보안과 함께 충분한 주차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희망자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부 협상과 임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대교 통행이 다음 달부터 통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대교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공사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인 전망대 설치를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남해대교. 오랜 기간 동안 남해와 육지를 연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해군이 대교 통행을 다음 달 14일부터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이 통제 구간의 한쪽 끝인 노량 삼거리입니다. 반대쪽 끝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끝인 남해대교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약 1.5km 구간이 통제되는 겁니다. 이번 통제는 다리의 신축 이음을 교체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신축 이음 교체 공사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앞두고 다리의 안정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다리의 특성상 기온에 따른 신축성 차이가 큰데 이 격차를 완화해주는 부품이 바로 신축 이음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국토부에서 대교를 관리하던 시절 교체가 한 번 이루어졌고 남해군에서 대교 관리를 맡은 이후로는 처음 교체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22년 말에 안전진단을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 신축 위험이 지금 보수 보강 차원이 아닌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가 나와서 교량 안전을 위해서 근본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관광자원화 사업의 주요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전망대 설치도 거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자재를 밑에서 가능한 만큼 조립한 뒤 대형 크레인으로 다리 주탑 위에 올리고 나면 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남해대교 통제는 3월 22일까지 이루어질 예정. 보강이 끝나고 전망대까지 설치되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함양군이 주민과의 소통 행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를 26일 시작했습니다. 군은 이날 수동면과 병곡면, 백전면을 찾아 주민들과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오는 2월 6일까지 총 11개 읍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급액을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인당 11만 원이었던 지급액이 1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산청에는 샘물 제조업체, 이른바 생수공장이 총 4곳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업체에서 일일 취수량 증대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자락 지하수를 쓰는 산청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싱크대부터 화장실까지 물을 쓰는 곳마다 누런 물이 쏟아집니다. 집주인은 문제의 원인으로 인근 생수 공장들을 지목했습니다. 3, 4년 전에 생수 공장 2군데서 정수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항토물이 나와가지고 뭐 식수도 안 되지, 세탁도 안 되지, 샤워도 안 되지. 산청 삼장면에는 생수 공장이 2곳 있습니다. 1996년 하나가 들어온 뒤 2000년에 다른 업체가 들어섰습니다. 두 공장을 합쳐 하루 최대 1000톤까지 취수 가능한데 최근 한 업체에서 취수량을 하루 500톤 더 늘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장협의회 회장과 사회단체 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4명은 생수 공장이 마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서에 동의했습니다. 업체는 이들을 삼장면 지역민 대표로 보고 합의서를 만든 데 이어 경남도에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한 임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주민 중 일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로 추정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와중에 소수 주민의 합의만으로 취수량 증설이 추진돼선 안 된다며 대책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물을 정량을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래갖고 그 의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 우리 기관장들 또 이장, 단장부터 비롯해가지고 몇 분들이 물공장하고 우리도 모르게. 법에 따르면 샘물 공장은 임시 허가를 받은 뒤 2년 안에 지하수 고갈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환경청 심사를 거쳐 도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남도는 아직 임시 허가가 나지 않았으며 환경 영향 조사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아직 본격적인 절차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전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증설과 관련해 주변 마을 안에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이에 더해 과거 실시한 증설에 따른 피해 주장까지 겹쳐지고 있어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더불어 면밀한 역학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지역 수산업이 쇠퇴하며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사천시 동지역. 이런 사천시 동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선 여러 도시재생 사업들이 한창인데요. 경남도민일보 이용우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용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역에서 어떤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천시 동지역, 그러니까 옛 삼천포시의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지포로 유명했던 삼천포 수산업이 쇠퇴하면서 불 꺼진 항구라는 마을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고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지역이 가진 자원을 새롭게 활용해서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현재 삼천포 지역에는 3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인데요. 2017년 선정된 바다마실 삼천포에 빠지다. 이건 삼천포 구항이 중심이고요. 이듬해 시작한 큰고을 대방 구랑 사업, 이 2개는 올해 끝납니다. 작년 하반기에 뽑힌 삼천포 무한즐거움 팔포 팔락 업타운은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3가지 프로젝트에 모두 1,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큰 틀에서 지역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네, 일단 올해 2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두 사업에서 추진되는 주민공모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도시 재생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개선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면 심사를 해서 사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천 시민으로 구성된 3명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개 팀당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예로 들면 마을 부엌 운영과 마을 역사 문화 기록화, 마을 기업 운영을 위한 아이템 개발,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 결국엔 이 원도심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네, 삼천포 지역이 왜 쇠퇴했는지 우선 그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재생시킬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 공동화를 해결하려면 오래되어 버려지는 집이 없게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행정이 기반을 조성하면 주민이 바꾸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재생된 공간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도 고민하고 사람 중심의 많은 활동을 담을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영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 꺼진 항구에서 앞으로는 화려하게 반짝이는 사천시 동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지난 25일 밤 10시 50분쯤 진주시 지수면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층 건물의 가로 10m, 세로 20m 정도가 무너졌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와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25일 밤 10시 30분쯤 하동군 하동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1시간 30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본체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년 거쳐야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청렴도 조사인데요.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향상시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점수에 따라 종합 청렴도 평가가 매겨지는데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가 좋은 평가를 받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과 비결이 있었는지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사천시는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예.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사천시를 포함한 10개 기관만이 1등급을 받았고 75개 시단위 중에는 사천시를 포함한 3개 기관만이 달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2022년 3등급, 그야말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지난해 사천시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셨나요?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생적사, 사적생의 가오로 청렴도 향상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예. 특히 2022년부터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 청렴 노력도가 포함되었으며 청렴 노력도에서는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도 항목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인허가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청렴 티타임을 하면서 공직자 반부패 관련 법에 관해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고민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의 전 부서를 순회해서 공무원 행동 강령 등 반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천시만의 남다른 청렴 정책,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이라고 내세울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022년부터 국민권익 종합 청렴도 평가에 청렴 노력도가 포함됐는데 우리 시는 청렴 체감도는 물론 청렴 노력도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시책을 펼쳤습니다. 예.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투명한 업무 처리와 공무원 친절 응대 등 지역 분야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강구했고, 내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느끼는 부패 인식과 경험에 대한 제해 요소를 차단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특히 청렴 노력도 향상을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은 물론이고 전 직원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 이수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렴도는 단순히 시책 추진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동참, 또 시민들의 관심이 함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 청렴도 1등급은 사천시 공직자와 사천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받은 좋은 결과입니다. 예. 특히 이번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중 청렴 체감도 부문은 전국시 평균이 74.7점보다 월등히 높은 84.9점을 받았고, 예. 청렴 노력도 부문 중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3개 항목은 100점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 결과는 시민이 행복한 청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인 저를 비롯한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사천 시민의 관심과 격려로 일궈낸 성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시장님도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사천시의 올해 청렴도 추진 상황을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사천시는 청렴 사천이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 반부패 청렴 문화를 계속 확산하고 실천해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시책은 물론이고 청렴 유튜브 제작, 홍보, 청렴 문구 배포 등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사천시의 청렴도 향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내내 기승을 부렸던 추위는 한풀 꺾이고 주말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기온이 되찾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인데요. 또 주말과 휴일 동안 하늘은 내내 쾌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모두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영하 5도, 남해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는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는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세종 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쾌청하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16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하늘빛 흐려지며 수요일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